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시장 오늘 정말 폭삭 하락하는 그런 대단히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한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마이너스 2.56%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지난날 미국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 하락을 보였다가 대음봉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상승세가 잡아먹으면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대단히 강한 상승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 자체는 물론 개파락 출발해서 다소 장 시작하고 1, 2분 정도는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맥없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죠.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연준에 대한 회의록, 여러 가지 불안정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수 영향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목요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물론 대세는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모릅니다. 또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인상이라고 하는 딱 재료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금리 인상이 결정됐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혹은 올라갈 것이냐, 이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딱 결정 났어요. 예를 들어서 0.25% 올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주가가 획일적으로 떨어집니까? 또는 획일적으로 올라갑니까? 어때요? 절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악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가 자체가 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시장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있잖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확실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가 됐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요. 이게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려요. 이게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 매수와 매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건 바로 차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마켓 메이커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을 계속 수정해 갑니다. 자, 악재 뉴스가 있다 해서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요. 호재 뉴스가 있다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2년 전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자, 2020년부터 21년 또 올해 22년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절대 좋지 않습니다. 2020년 때에 비해 가지고 2021년, 22년 지나온 이 흐름을 딱 놓고 보면 최근 2년 동안에 여러분들 화려한 상권들이 지금 다 뭐예요? 스산합니다. 귀신 나올 판이에요. 이런 주변을 딱 돌아놓고 보면은 지금 상황이 오히려 2020년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결국은요, 돈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시장에 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수 쪽으로 돈이 쏠렸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매도 쪽으로 돈이 몰렸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차트 함께 볼 텐데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냐? 지난 2020년도 출발하면서 제가 올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2022년 첫 방송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월 달에 이런 얘기하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2020년도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국내, 해외 여러 가지 대외 정세에 대해 가지고 불안정성 혹은 호재, 악재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현금화에 대한 현금 비중을 높일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높일지 결정한 포인트 딱 두 개만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포인트 몇 포인트? 2950포인트라고 하는 자리와 3020포인트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3020포인트 코스피 지수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 포인트는 2950포인트를 기억하라 했어요. 언제요? 2022년 1월 첫 방송 때 3일이었을까요? 2일이었을까요?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제가 팍스경제TV 올해 2022년 1월 달에 첫 방송하는 날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청자분들 이제 앞으로 2022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지난 2021년도 상승한 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2020년, 2021년 상승,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 너무 머릿속에 두고 있지 말아라 했어요. 왜냐? 주가 자체가 연봉을 놓고 봤었을 때 최근 2년 동안 올라온 고점 라인 자체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평선과의 과다 이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평선으로 되돌아가는 회귀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올해 2022년도는 2950포인트가 깨지면은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리고 똘똘한 아이들 하나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빠따를 방망이를 어떻게 짧게 잡으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조언을 귓등으로 들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2950포인트 깨진 포인트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부터 2950포인트가 깨지면서 이러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2950포인트에서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오늘 2703포인트까지 최저점 2703포인트까지 깨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타이밍에 해당되는 2950포인트를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처럼? 2020년, 2021년 1사분기, 2사분기 때처럼 그냥 들고 있는 거야. 자, 무식하면 용감하죠. 여러분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아, 그냥 들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건요. 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왜 하락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메이저들은요, 마켓메이커를 하면서 대외 경세를 보면서 야, 2950포인트 깨지면은 이거는 매도세로 돈이 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 또 무엇을 하는 거야?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느냐? 또 기관이 또 공매도를 했다라고 또 뭐라고 대단히 또 이렇게 네, 육두문자를 쓰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공매도라는 제도는 사라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왜 공매도가 사라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건요, 오름과 내림을 반복을 해야지 그 안에 변동성이 생기고 그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그냥 올라갑니다. 누가 팔겠습니까? 주가가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을 매도를 해야 돼요. 저점을 누군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공매도가 됐건 메이저의 매도 세력이 됐든 누군가의 매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떨어진 부분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집이 일어나고 주가 상승을 하고 이 상승폭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주식을 그냥 들고만 있으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제가 엊그제 노란톡방에 어떤 분께서 짤을 올려주신 거 보고서 대단히 웃었습니다. 20대 젊은 친구가 네, 주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친구들도 시작하고 나도 함께 이제 주식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내용은 앞에 좀 내용을 자르고요. 중요한 키포인트, 그 짤의 키포인트는 뭐였느냐? 내가 2020년도에 주식을 시작하고 2021년도에 주식을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네, 뭐 TV에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네, 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자산운용사 대표가 나와가지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모아가야 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주식을 투자 시작했대요. 그런데 2년이 지금의 나의 계좌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라면서 계좌 올린 그런 짤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정말 방송에 나와서 혹은 좀 더 앞선 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는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줄 때요, 대단히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주식을 그냥 들고 간다 해서 돈이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과거 포스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스코. 우리나라 최고 철강기업이죠. 근데 그 아이를요, 1990년도 후반대에서 2007년도까지만 들고 갔었을 때는요, 들고만 가면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7년도에 포스코, 최고 회사니까 들고 있어. 그럼 더 올라갈 거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2007년부터 자 15년 동안 내 평생 직장 다니면서 적금을 부었다. 포스코라는 종목에. 그럼 내 계좌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0% 상태예요.
여러분 주식을 정말 모아가야 될까요? 주식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2.59% 하락을 했습니다. 2.56%. 그래서 2,703.95포인트를 저점 찍어줬는데요. 이런 하락이 왜 생겼는가? 뭐 저는 수급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군가 또 얘기를 하겠죠. 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양 매도세, 뭐 최근 뭐 5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왜 외국인은 그럼 연속 매도를 했을까요? 그 본질을 보셔야 되겠죠. 왜 매도합니까? 지금 매수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뻔히 차트가 올해 1월 14일부터 야 있잖아 나는 2950포인트를 빼면 주가를 하락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미 전략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아니고 그 본질은 뭐예요? 차트를 해석하는 프론티어들은 이미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포인트가 깨지면은 저점에 확인할 때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매수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본질이란 얘기예요. 본질을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매일 노란톡방에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밤새 미국 시장을 보고 있고 미국 선물과 미국 주식을 트레이딩하면서 시장을 계속 읽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노란톡방에 아침에 서머리 해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시장을 접근할지, 그리고 개별 종목은 어떤 아이를 해야 될지, 매수 매도 타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노란톡방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노란톡방에 오시지 않은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들으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손민재입니다.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과 교육을 시작했더라면 참 좋았을 테지만 오늘도 우리 시장은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시장을 보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힘도 빠지고 이 주식이 내 속을 왜 이렇게 썩이는지 정말 야속하기만 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시장 다시 올라갈 그날, 반등에 성공할 그날, 불기둥이 쭉쭉 올라간 그 날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김진영 대표님이 함께 공부를 하고 차트의 언어를 같이 한번 배워본다면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두셨던 그 능력치는 그날 시장이 좋은 날 포텐이 빵 하고 터질 겁니다. 그 포텐이 터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란톡 검색창에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핸드폰에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화면 가득히 제 옆에 있는 대왕 QR코드를 한번 비춰보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차트의 언어도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시장의 대응도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같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내 종목이 오르지 않아서 이제는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대표님이 매눈, 금손 우리 김진영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께 딱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시 한번 차트 공부하러 가볼게요. 시청자분들 시청하시면 노란통 바로 들어오셨는지요? 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우측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핸드폰 가까이 찍으시면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바로 들을 수 있으세요. 자, 매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방송에서 하지 못한 상세한 이야기를 또 재밌게 풀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잘 들어오셔가지고 자, 오늘 또 무슨 이야기 할까, 내일은 또 무슨 이야기 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언급한 이 종목을 한번 함께 볼 텐데요. 휴마시스라고 하는 종목과 우리가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자, 차트 함께 볼 텐데요. 휴마시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고가가 19.20%. 자, 보시면 오늘 주가 자체가 종가는 9.17% 양봉 마감했죠. 하지만 모양은 음봉이에요. 오늘 고가는요 17% 갭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 19%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사고 파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나의 수익률을 높여가는 일련의 행위예요. 본질은 그겁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자, 보유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이거는 이번 주에 휴마시스를 언급을 드려가지고 주가 상승이 오늘 좀 대단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자, 휴마시스는 제가 어제도 언급을 해가지고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까지 오버나잇 하루 더 넘겨서 오늘 아침에 매도라고 나온 종목이에요. 자, 그런 부분도 제가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휴마시스를 함께 저와 함께 어제 매수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래요. 17,500원쯤에 혹은 그래 18,000원쯤에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저와 함께 18,000원에 샀습니다. 시청자분들 휴마시스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오전에 시초가 갭상승을 뜨고서 플러스 17%를 올라가고서 19%를 가고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매도를 합니다. 2만 원을 깨고 내려간 흐름이 나오길래 19,000원 초반대였던 걸 가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 자체를 어제 매수해서 오늘 아침에 오전장에 매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휴마시스를 핸들링하는 마켓메이커들이 무슨 행동을 했다? 매도한대요, 이 아이들도. 왜? 아침에 갭상승을 띄워놓고 매도하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차트에. 야, 나 매도할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매도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시그널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어제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권이죠. 플러스 9%입니다. 플러스 9.17% 수익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종목을 한 18% 정도 수익을 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18% 정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오전에 매도를 하고 종가에 재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물론 저는 오늘 종가에 재매수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종가에 재매수를 해도 무방한 아이예요. 그런 포지션입니다. 물론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모습은 그렇습니다. 한번 비교를 합시다, 여러분들.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아침에 매도 플러스 18%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이 아이를 종가에 재매수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거는 선수들의 매매 방법이에요. 선수. 그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의 매매 방법.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나는 투철한 존버 정신으로 삐리리 버티는 정신으로만 버팁니다. 들고 가요.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플러스, 자, 두 번째,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그냥 무조건 종목을 들고만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퍼센트로 보면 플러스 9%밖에 수익이 안 나요. 자, 1번처럼 매매를 하게 되면은 18% 수익을 취하고요. 재매수를 함으로써 지금은 0%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플러스 9% 수익을 더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릴까요? 제가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자, 2년 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2년 전에 그냥 20억 주고 샀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얼마 됐어요? 더블 됐죠. 40억에서 50억을 합니다. 그쵸? 그럼 20억이라고 하는 차익이
생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20억이라는 차액은 어떤 일이에요? 40억에 매도를 했었을 때 챙길 수 있는 돈이에요. 생각을 합시다. 부동산도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 다 하시죠? 어떻습니까? 분양가 자체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러한 반복으로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40억에 매도를 했어요. 그럼 20억이 생기죠. 물론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뭐 차치하고요. 부동산 채널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대선 있죠. 대선 있는데 대선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부동산 정책 또한 바뀌게 됩니다. 또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금리 인상을 벌써 2차례를 더 먼저 했습니다. 좋지 않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최소 못해서 3회에서 5회 정도가 금리 인상이 진행됩니다. 시간으로 놓고 따진다 그러면은 최소 1년 정도는 계속 금리 인상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변국들 금리 인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율 정책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리가 올라가죠. 자, 대출금리 올라갑니다. 비용이 높아지죠. 물론 모든 가격을 결정내는 것 자체가 금리만 작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불안정한 뉴스로 인해서 자, 예를 들어서 올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요즘 그런 뉴스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 미분양 사건도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청약 당첨된 것도 포기한 사태도 발생되고요. 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45호가, 매도가 40억이 찍혔는데, 38억, 37억, 35억, 30억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졌다가 물론 다시 30억이 40억, 50억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게 효율적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20억에 사서 40억에 팔고 다시 1, 2년 있다가 30억에 재매수를 해서 다시 40억 혹은 45억, 50억 됐다. 자, 이게 현명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들고 갈 거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자, 돈이라고 하는 건요.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그게 내 돈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냥 들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사이버머니입니다. 진짜로 내 계좌 잔고 현금이 빡 찍혀야지 그게 내 돈인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제가 이 이야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도할 타이밍과 매수할 타이밍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섞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 자체가 상승을 딱 합니다. 그러면 들고 가야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950포인트라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나는 일단 최소한 전저점을 하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지지라인이 깨졌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가는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다 빠졌어요. 나는 그냥 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찍히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다 빠지고 나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래 휴마시스 딱 찍었어요. 오늘 떨어진 게 예를 들어서 삐리리 뉴스 때문에 떨어졌대. 그게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플러스가 되냐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떨어진 거에 대해 가지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 금리 인상이 됐어요. 주가 떨어집니다. 주가 혹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올라간대. 떨어지면 야, 그 뉴스가 그 뉴스 악재가 터졌으니까 떨어진대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뉴스 재료에 대해 가지고 그냥 귀만 열고 있고 눈만 동글동글 뜨고 있어요. 제가 재료, 상승 모멘텀, 악재, 하락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한 재료들이 적시적소에 터지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 뉴스들은 여러분들 무엇이다? MSG예요. MSG. 양념이에요, 여러분들. 주가를 올리기 위한, 주가를 내리기 위한 양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양념을 적절하게 넣는데 그 양념이 무슨 맛을 낼지, 지속적으로 낼지 아닐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요리할 때 참기름, 향을 돋구기 위해서 참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참기름을 딱 넣는 순간 어때요? 향이 쫙 펴지면서 예,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죠. 그런데 참기름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우리 코가 둔감해져요. 그러면 그 처음에 참기름 냄새를 맡았던 그 식욕이 상승하는 그 기분 좋음이 사라지죠. 뉴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듯 양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양념이라 된 이 MSG가 여러분들 맛있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을 더 올릴지는 모른다야. 그럼 그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양념을 딱 친 요리사, 마켓메이커가 주가를 더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차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에.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어. 마켓메이커 매수가 계속 들어와. 그럼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너 이런 재료가 있는데 아직도 유효하구나.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재료를 생각하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희망회로를 가동합니다. 더 올라갈 거야. 이거 재료가 좋잖아. 이거 재료 좋은 건데 당연히 올라가야지 않을까? 이 재료도 넣고 이 재료도 넣었어요. 맛있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주가 올라갈 거야.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미 다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식사하고 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 다음 또 뭐 메인 코스 요리 다 나왔는데 거기 앉아 있습니다.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다란 얘기예요. 하지만 막연하게 그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갈까 희망회로를 돌리다가 내 계좌가 지금 돌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 지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2020년, 2021년 아마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코로나 관련주 많이 갖고 계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었을까요? 지금 계좌가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회생할 가능성을 보이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꿈틀하죠.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에 나타난다? 차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시장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렵죠. 자고 나면 수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고 나면 손실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그런 장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자고 나면 그래도 올라갈 거야. 이 회사는 있잖아. 어떤 재료가 있어. 실적이 있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올해 작년이죠. 작년 2021년 1월달 최고점 찍고서 그냥 하락입니다. 30% 그냥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재료가 없습니까? 실적이 없습니까?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이너스 30%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사가 실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갖고 있죠. 근데 왜 안 올라갑니까? 메이저가 아직은 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메이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숟가락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차트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주식은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기도 드린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거야, 재료가 좋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종목을 매수하는 매수세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혹은 매도세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승과 하락을 하는 이 사이클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 타임을 잡는 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재료 주변에 누가 이거 좋다더라 사가지고 돈 얼마나 버셨습니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의 투자 모토는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예요. 절대 세력에 반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다 맞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박, 카지노, 확률 1%에 1% 여러분들. 자, 승률 51%와 패할 확률 49%, 그 1%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객관적인 승률 데이터와 손익비 데이터를 가지고 내 계좌를 우상향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일직선 상승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손실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손실 볼 때는 적게 가져가고 적은 기간 동안 가져가고
수익 볼 때는 좀 더 많은 수익, 좀 더 오랜 시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객관적 데이터는 무엇이냐? 바로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인자 자체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그걸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모양을 미래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하는 목적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좀 더 나은 우리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금융은 우리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단히 힘드시죠? 내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 찍혀 있고 마이너스 25%, 30%, 심지어는 마이너스 70% 넘는 계좌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주변에 주식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 손실이니까요.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떤 줄 압니까? 야, 주식하지 마. 주식하면 패가 망신해.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주식 이야기 꺼내면요. 야, 너 아직도 도박하니? 이런 분들 계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투자에 있어서 루저분들이세요. 여러분들 하위 90%가 되겠습니까? 상위 10%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차트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트레이닝을 하셔야지 상위 10%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그런 매매는 절대 시장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는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상위 10%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금융은 필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재밌는 주식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란톡방에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종목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매수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전화 말씀 들으시고 노란톡방에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올려주십시오. 바로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설명 없이 미래를 예측한다면 신뢰가 없겠죠. 하지만 김진영 대표님께서는 차트를 미리 읽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미래의 차트를 조금 더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능력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셔서 교육도 받고 능력치도 쌓아서 나도 한번 능력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능력치 얻어가실 분들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산이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인즈랩 31,000원에 비중이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힘든 장 속에서 우리 산이님이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진영 대표님 잘 부탁드려요. 자, 마인즈랩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마인즈랩이 뭐 하는 회사죠? 게임 중에 마인즈 그런 들어간 게임이 있는데 혹시 그 회사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종목을 잘 모른다고 무식해 보입니까? 네, 저 무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인즈랩을 차트 딱 보는 순간요. 저는요. 오늘 저점이 25,600원이라는 저점이 나왔어요. 차트 함께 볼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왜 25,600원에서 왜 저점을 만들고 주가가 휙 올라갔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25,600원이 왜 저점이 됐는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시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돈 벌 자격이 없으세요. 왜 25,600원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자 최근 3거래일 동안 강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마인즈랩이요. 그런데 왜 오늘 하필이면 25,600원에서 주가가 빡 올라가서 26,550원에 자 1,000원 상승하고 1,000원 950원이네요. 네, 950원 상승했습니다. 그래 돈 1,000원 올라갔습니다. 25,600원에서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물어보신 우리 산님 왜 이 주가가 25,600원에서 주가가 올라갔을까? 아니 25,400원도 아니고 25,000원도 아니고 24,000원도 아니고 주가가 왜 25,600원에서 주가가 올라갔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 마인즈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어떻고요, 내 매출이 어떻다고, 퍼가 어떻고, 에비타가 어떻고, BPS가 어떻다 해가지고 뭐 회사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25,600원 가격에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객관성 있게 제가 이 종목을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난 언제 쓸까요? 네, 2021년 11월 23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때 상장을 진행을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잉 하고 최근 2거래 동안 급락한 아이입니다. 보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오늘 25,600원에서 주가가 올렸을까요? 자, 그럼 25,600원에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렸겠을까요? 제가 올렸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렸을까요? 마켓메이커가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이거 선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지난 상장했을 때의 저점과 12월 달의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여러분들 짠, 보이시나요? 화면에 보이시죠? 1차 저점, 2차 저점.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25,600원에서 지지가 받고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어요? 바로 차트를 해석하는 퀀트, 차티스트들 입장에 봤었을 때 오늘은 25,600원 포인트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야. 이거를 아시란 얘기예요. 차트는요, 우리에게 매 순간, 매 10분 초 매수와 매도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멀어 있기 때문에, 아니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닫혀 있습니까? 아무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차트가 매수해라 매도해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 마인즈랩이 무슨 회사인지 아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그럼 제가 어제 휴마시스 매수해서 오늘 18% 수익을 낸 휴마시스는 무엇하는 회사냐?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무식해요. 그런데 하루 만에 18% 수익 냈습니다. 그럼 나이스한 거 아니에요? 그럼 됐지. 여러분들 마인즈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25,600원 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턴어라운드 됐을까? 선 하나로 끝내죠. 저 자리를 차트를 이해하고 있는,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자리를 노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 당당하게 그냥 전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아이 25,600원이 컷 포인트다. 25,600원이 깨졌었을 때에는 손절을 해야 된다. 그 아래는 이제 채널이 형성돼서 훨씬 그 아래까지 떨어집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 10,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25,600원이 깨졌을 때는요. 그래서 손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손절해야 될 금액이 너무나도 무섭다고요? 그 무서움 때문에 여러분들 발목을 자를 게 발 전체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제 손절했다면 오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떨어질 거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매일매일 그런 후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손절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포인트는요, 파동 관점 놓고 봤었을 때 자, 하락 1파 상승, 2파 상승, 3파까지 오늘
지지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 자리였다. 그래서 25,600이 지지가 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주가 무조건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에요. 올라갈 때 시장의 반응도에 따라서 더 추가 상승할지 반등은 마무리하고 다시 하락할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진단 낼 수 있는 건 뭐다? 25,600원은 손절 라인 잡고 현재 베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절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차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샤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대한항공 29,100원에 20%, 마이너스 20%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절해야 할지 마냥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대한항공 아마 모든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항공주들은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이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대표님 알려주세요. 자, 대한항공은 저도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여행주가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 실은 저도 이제 몇 개월 뒤로 지금 여행을 좀 오랫동안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식은요 참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최근 2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견디다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 트렌드를 읽을 필요가 있다. 이제는 다시 여행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작년 12월 달부터 여행 관련주 좀 보고 있었었는데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 볼 텐데 제가 왜 작년 12월 달에 여행 관련주에 관심을 가졌냐? 바로 이때입니다. 12월 달. 그런데 주가 자체가 어떨까 함께 보겠습니다. 왜 이때 타임을 노렸냐면 자, 대한항공은요.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주가가 지난 11월 달에 26,000원대까지 빠지나요. 잘 보이시죠? 26,0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나는 있잖아 올라갈 거야 라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줍니다. 이 말은 하락의 의지보다는 이제는 상승 쪽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더 표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상승 자체를 하고 외바닥 쌍바닥 터닝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제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의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때 주가 자체가 오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28,500원대 가격 라인이 깨지면 안 되는 아이예요. 28,500원대 깨지지 않았더라면 대한항공은 신고가로 날아갈 아이고 위드 코로나 어떻게든 포장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날아갈 아이였어요. 그런데 있잖아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시그널을 보냈어요. 28,500원이 깨지면서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지수주하고 같이 연동을 해버렸어요. 개별적으로 대한항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 대한항공 차트와 제가 업종 차트를 띄워드릴게요. 캔들 65개를 띄워놓고 보면은 비교가 될 겁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고요. 이 부분이 최근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보세요. 보실까요? 언제부터 하락했죠? 1월 14일부터 하락을 이어가는데 연속적으로 하락합니다.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차트를 놓고 보면 1월 14일부터 어떤 모양을 가져갔을까요? 1월 14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하고 있죠. 자, 1월 14일부터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만 그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하지만 지수주보다는 좀 더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단순하게 위드 코로나로만 볼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지수하고 연동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의 움직임을 같이 패러하게 보면서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지수의 움직임보다 좀 더 강합니다. 왜일까요? 지난 11월 29일 최저점 25,450원을 깨지 않는 저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11월 29일, 11월 30일 최저점을 갱신해서 더 빠진 상황이죠. 지수가 더 약하다는 거죠. 지수보다는 더 강한 흐름이죠. 다시 말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대한항공은 지수의 상승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란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대한항공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8,500원 손절 라인이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꼭 지켜야 될 포인트가 앞에 저점 25,450원이에요. 여기가 깨지면은 이제는 또 어디까지 빠질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을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 지수가 터닝되면은 더 홀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하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분은 주린이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후성 보유단가 24,500원의 비중이 50%나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꼭 좀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같은 주린이의 입장으로 제 마음도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후성이라는 종목이 과연 다시 한번 성을 쌓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종목은 제가 2021년 2, 4분기, 1, 4분기 때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대단히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현재 차트 모양을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지금 최근 1월 달까지도 상승세 모양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제가 차트를 방금 지워버렸는데요. 네, 차트가 지금 업종 차트로 바뀌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차트를 좀 띄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후성 차트 보시면은 제가 선을 하나 좀 그었습니다. 후성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부분이 11월 달에 오버슈팅 영역이 나왔어요. 그리고 채널이 형성됐습니다. 상승, 상승, 상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1월 달까지 올라간 부분이요. 파동 관점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1, 2, 3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트렌드가 무너지게 되면 주가 자체가 중장기 관점 놓고 봤었을 때 고점을 다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락합니다. 어디까지 빠질까요? 그 다음 어깨라인에 해당되는 14,000원, 15,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아이가 후성이에요. 이게 지금 후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가격은 시장과 연동하겠지만 좀 더 강한 아이였지만, 자, 고점 목표가까지 헤드앤숄더로 파동이 마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들이 떠날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풀백 포인트, 눌림목이라고 하죠. 잠시 쉬었다가 가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어디다? 어딜까요? 2만 원이라는 가격이에요. 왜? 지지가 돼야 될 포인트에 대한 자리가 2만 원 포인트란 얘기예요. 이해하실까요, 여러분들? 저는 후성이라는 종목 자체를 언제 2021년 작년 이 주가가 올라간 이 부분에 있어서 후성이 다시 한번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어라고 설명드리면서 좀 중장기로 가져가 보십시오 했던 종목인데요.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들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지가 됐을 때 추가 상승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주식은요,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본질은 타이밍을 사고 파는 거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말씀드렸던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시초가 갭상승 뜨고서 시가에서 제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매도를 하고 났다면 현금이 생겼고 다시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차트를 보고 있어요.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적절히 찾을 수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 차트의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우측 하단에 QR코드 딱 찍으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